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야TV의 인생일입니다. 김종희입니다. 저희가 백야의 능참봉이라 칭하는 우리 김종희 관장님을 모시고 아재 독설, 아주 재미있는 독립군 썰을 시작한 지가 벌써 13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궁금해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주로 교재로 삼고 있는 책은 이 백야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비매품이기 때문에 절대 광고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순서는 거의 저희가 지금 3부로 접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김 관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셨어요? 네. 네, 날씨가 요즘 많이 험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만 아니면 뭐. 근데 집사람은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 인생이 로또죠. 로또. 맞는 게 없어. 안 맞아. 네. 오늘은 그 제3부로 들어갑니다. 네. 교과서의 북만주 황야에 서서라는 부분인데 인연 그리고 홀로서기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그 김좌진이 만주 회기 후에 국내 복귀를 못했더라고요. 네. 만주로 넘어간 뒤에. 근데 그 기록에 네. 보면은 국내에 전혀 한 번도 안 들어오신 건 아니고 신문지상에서 그 확인한 바로는 2번 정도 들어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 박상진 선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네. 그때 구출하러 오셨을 때 아마 그 부인 오숙근 여사 네네. 그리고 또 그 모친 네네. 한산이시 네. 희소사 그 여사를 모친을 모시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1926년 경에 독립군 그 군자금 위해 가지고 모금을 위해서 들어오신 흔적이 두 번 정도는 들어오신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대한광복회 재건의 흔적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대한광복회는 그 거의 완전히 괴멸되다시피 무너집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과회까지는 그 성안에서 우리 그 광복군 대원이 근거된 이후로 그 전조직으로 돼 있지만은 물고 그러다 보니까 박상진 선생이 근거를 대면서 그 근거가 되면서 박상진 선생의 그 유지나 그 뒤를 이어가지고 그 조직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대한광복회에 그 완전히 와야 됐다고 볼 수는 없고 나중에 이 대한광복회원이었던 분들이 그 나름대로 다른 조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활동을 계속 하십니다. 하셔가지고 김좌진 장군의 동생 그 김동진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국내에 보내셔가지고 나중에 군자금도 획득하고 하시는데 그때 같이 대한광복회에서 활동하셨던 그 많은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역시 그 대한광복회라는 조직 자체는 와야 됐지만 조직원들은 그 후에도 활동을 다른 쪽에 가서도 하고. 그럼요. 나중에 그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그 실험무관학교가 폐교됐다고 해가지고 실험무관학교에 몸담으셨던 분들 그분들이 전부 맞습니다.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대한광복회원이었던 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시죠. 그 이제 홀로서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그 밀양 사람 약상 김원봉과의 인연이 좀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좀 흥미롭죠. 그 지금 그 우리가 최근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 독립운동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 같이 한인 무장 투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산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그 이념적 그 스펙트럼이 어떻든
간에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 인물은 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김원봉하고 김좌진 장군은 전혀 무관한 듯 보이지만은 네. 근데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 인연이 있을까요? 네, 그 김원봉이 이 본격적인 의열단 활동을 하기 전에 네. 학생 시절에 네, 그 김원봉이 천진에 있는 특화학당을 다녔거든요. 네. 그 특화학당이라 그러니까 어디 뭐 서당같이 느끼는 그 대학입니다. 네. 그 저 대학생 시절에 방학을 맞아가지고 이 김좌진을 찾았다라는 그게 저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1917년의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그럼 1917년도면은 김좌진 장군은 뭐 하고 있었을까? 그렇죠. 네. 북만주에 들어갔을 때였을까 아니었을까? 여름 방학이었으니까. 그 1917년 그 여름이면은 그 김좌진 장군이 본격적으로 그 만주 부사령으로 파견되시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그 광복회에서 이 군자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왜 단동에 그 저 위조 집회 있었죠. 네,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조 집회를 만들고 그럴 때 그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이게 김좌진이었거든요. 바로 그 시기에 단동에서 김원봉과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김원봉이 그 명성을 들었겠죠. 네, 김좌진이라는 선배가 네. 있다라는 걸 듣고 찾아가서 만났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한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광복 후에 김원봉은 그 월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저런 그 주기를 맡아가지고 했던데요. 그건 뭐 전부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김원봉이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뭐랄까 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그런 경향성은 갖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갖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1920년 당시 20년대 당시에 그 1919년도에 의열단을 만들고 1920년대에 그 의열 활동을 하고 할 그 당시에 그러면 김원봉은 사회주의자였나? 솔직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뒤에 1930년대를 거치고 특히 이 30년 중반 이후에 김원봉의 그 활동이나 행적이나 그쪽 부분이 이제 좀 사회주의 쪽으로 흐르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시만 하더라도 김원봉을 완전히 그 우리가 왜 닉웨일즈가 쓴 아리랑 거기에 나오는 김산 장지량 이런 그런 어떤 완전히 이분은 사회주의자다. 안 그러면은 이제 뒤에 이야기 되겠지만은 그 뭐 저 김훈 이런 분들 같이 그야말로 사회주의에 경도된다라고 하기보다 완전히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바뀐 그런 분들하고는 약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직책상으로는 보니까 교과서 내용으로 봐도 북한의 그 초대 검열상도 지냈고 그다음에 또 이민의 상임부위원장까지도 했더라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58년도에 이제 숙청당했다 그런 얘기가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그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독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담당했던 사람이었던 거는 분명한 팩트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사실 그 이후로 김좌진 장군이나 그 북남주에 있었던 항일 무장투쟁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연안으로 들어갔던 그 우리 광복군 중에서 이 사회주의 계열들이나 그분들이 전부 다 나중에 이 조선의열단
소속의 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고 그 항일 무장 북남주에 있었던 항일 무장 투쟁하고 김원봉하고는 그 뒤에 서로 노선이 네. 달리하죠. 근데 아마 보니까 그 단동에 머무르고 있던 네. 그때가 안동이었죠. 네. 단동에 머무르는 김자진 장군을 찾아갔었어요. 네. 김원봉이. 네. 그건 또 어떤 그 연유가 있었을까요? 그 단동에 머무를 때 찾아가셨던 그에 대한 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뭐 선배가 거기 계시니까 방학 때 한번 내가 지금 과연 가야 될 길이 뭡니까? 그런 정도의 의견을 나눴겠죠.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1900 그 뒤에 다시 그 김원봉이 김자인 장군을 찾아갑니다. 네. 이게 1919년의 일인데 학생 신분으로 찾아갔지만 두 번째 만남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만남이 있고 난 뒤에 김원봉이 신무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기 전인데 바로 의열단을 만들기 전인데 네. 신무관학교 출신입니다. 따지고 보면 김원봉도 그 아까 이야기했던 김산 예. 그분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신흥무관학교가 참 대단한 데죠. 그렇게 보면 예. 그래서 그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신흥무관학교 그때 그 당시에 그 간부들 그 장교반은 6개월 과정이었으니까 거기서 김원봉 스스로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폭탄 제조법 그리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의열 활동에 필요한 어떤 테크니션으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거 그런 걸 거기서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웠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김여진 장군께서 그 신흥무관학교 이세영 교장에게 이렇게 좀 부탁도 하고 연결도 해서 거기에 입학했다 하는 썰도 그게 틀리는 썰은 아니겠죠? 예, 근데 신흥무관학교의 당시에 그 정도의 그 김원봉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었으면은 그 통합당 대학생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고등학교 이상 그 정도면은 충분히 자격은 되죠. 자격은 되는데 신흥무관학교에 가서 일단 네가 공부를 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길을 모색해봐라라는 어드바이스는 해주셨겠죠. 기본적인 그거는 갖고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도 왜 그러거든요. 배제 학당이 있듯이 어떤 덕화 학당이고 저희도 양정 의숙이라고 뭐 이런 체제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군사 교육도 받았을 테고 특히 이제 폭탄 제조법도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그 김자진 장군하고 또 김원봉 이 두 분 활동에서 이렇게 좀 각각의 특징이 있나요? 좀 뭐 어떤 김원봉과 그 김자진 장군의 굳이 특징으로 친다면은 그 뒤에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황포 군관학교를 나오고 난 뒤에부터 이제 그 의열 활동에서 노선이 바뀝니다. 그 뒤에부터 이제 이게 조직적인 그런 무장 활동이 필요하구나라고 그 이제 그 뒤에 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 김자진 장군 돌아가시고 난 뒤죠. 그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시종일관 유일하게 그 독립군을 만들어서 독립전쟁에 그 정규군을 양성. 인테면은 뭐 항일 무장 투쟁이라는 그 업태는 같아도 업종은 좀 다르죠. 업종은 이 사업자들 업종을 정확히 봐야 되더라고요. 의열 활동하고 그렇죠. 항일 무장 투쟁의 그 독립전쟁의 정규군을 양성한다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거론을 했는데 그 신흥무관학교 교장인 이세영 선생님. 이세영 선생님 신흥무관학교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사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건 뭐 독립운동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된 분들만 하더라도 한 3,500명 정도 추산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3,500명, 그러니까 웬만큼 어디 독립운동 단체에서 무슨 부장, 예. 장, 뭐 대장, 그 저 이야기 들어보면 1930년대 이후나 그리고 1920년대부터도 그랬습니다. 예. 그 거의가 신흥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분 이 신흥고등학교라는 게 사실 또 그 이회영 선생 일가 6형제 네.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 석주 이상용 선생 그리고 또 그 김동삼 선생 네. 이런 분들 뭐 지금 제가 일일이 전부 다 나열할 수 없지만은 수많은 분들이 그 초기 독립운동 지사들 여기 1919년 이전에 1910년부터 1919년 이전에 그 대표적인 독립운동 지사들이 모두 신흥무관학교 다 관련이 됩니다. 그 저 이회영 그 선생 그 육형제 분의 사제를 틀어가지고 유아연에서 경학사를 만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시작되는 거죠. 네. 시작이 되는데 신흥무관학교가 나중에는 저기까지 갑니다. 그 저 분교까지 두고 그러거든요. 네, 신흥무관학교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번성도 했거니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엄청 커졌다는 네. 얘기가 그게 있죠. 특히 1919년 그 3.1운동이 예. 그 일어나고 난 뒤에 대거 그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 3.1운동의 그 저 행동, 예. 베이비 그 행동하는 데는 그 학생들이 주동 그렇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주동자나 좀 강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가니까 만주로 대거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오고 또 그런 분위기가 이제 독립군이 돼야 되겠다라는 만주 자체 내에 그 우리 민족학교 출신들, 병동학교나 뭐 이런 출신들 그런 그 청년들도 전부 오는데 무관학교가 어디냐? 이 신흥무관학교는 이미 그때 그 정도 명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신흥무관학교는 옵니다. 오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추가가에 만들었던 그 통화에 있는 함리아라는 곳에 최초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추가가 더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도 학생 수가 넘치니까 이제 그 대두자라는 곳으로 다시 본교를 옮깁니다. 그 두 군데는 오히려 본교였던 곳이 분교가 돼요. 네. 그래서 대두자라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학생들을 갖다 엄청나게 만드는데 이게 석주유고 이상용 선생의 네. 수로군정서 독판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격이었죠. 예, 교장은 이세영 선생이었고. 그래서 이 석주유고에 보면은 A급, 그러니까 우등이라는 게 이게 장교급입니다. 그게 한 500~600명 정도. 그리고 2, 3등 우수자, 그게 벌써 한 700~800명 정도. 근데 그게 이게 1919년 이 초반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폐교될 때까지 1922년 뭐 요때까지로 보면은 3,500명 정도. 요즘 표현으로 동기동창회를 열었다고 그러면 대단했겠죠. 영어만 그죠. 이거는 뭐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뭐 최고의 뭐 K대 네, 뭐 S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저 신문관학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은 그 임시정부 중경에서 임시정부 광복군이 창설되지 않습니까? 최초에 이제 그야말로 통합된 그 우리 임시정부 직속 그 군대인데 이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 광복군 총사령관이 지청천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 총사령관이 지청천 장군이었는데 지청천 장군이 당시에 그 일테면 교수부장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지대장이 김원봉이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죠. 그렇죠. 이 지대장 참모장이 철기 이범석입니다. 이범석 이범석은 학교는 신흥무관학교 안 나왔지만 그 당시에 신흥무관학교 교관했죠. 3지대장 김학교 장군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뭐 그러면은 광복군이 신흥무관학교가 없었으면 광복군도 없다. 그렇게 북로군정서, 네. 서로군정서 대표적인 우리 그 1920년 당시에 네. 우리 독립군 단체인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 참모들이든 뭐든 사령관이 김자진 한 사람 빼고 김자진도 따지고 보면 그렇죠. 신흥무관학교에 근데 보니까 몸담고 그때 있었습니까? 보니까 굳이 네. 그 김자진 장군이 네.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갔었어요. 네. 그 찾아갔을 때도 무슨 큰 이유는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 갔을까요? 저는 저렇게 봅니다. 당시에 우리 북만주에 그 어떤 하나의 그 거점으로 본다면은 용정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민족적인 그 우리 동포 사회의 활성화를 본다면은 그거는 용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용정 쪽으로 모이셨겠죠. 예. 그 저희가 대장정할 때도 용정은 꼭 코스에 지금 네. 우리 김양현 네.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그 교육의 그 중심지였고 그 왜 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냐 일찍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개척 그리고 말 그대로 간도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렇고 또 한 군데는 바로 한일 무장투쟁을 위한 그 활동의 중심지는 어디였냐? 그게 바로 신흥무관학교였다는 거죠. 김자진 장군은 어떤 개강을 하고 거기서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고향을 등지고 가신 분이 아니고 혈혈단신 한일 무장투쟁의 목표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한광복회의 목적을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갈 곳은 그런 신흥무관학교였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그 즈음부터 이제 대종교가 거론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대종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대종교가 네. 이 백범 김구 선생은 대종교 신자는 아닙니다. 네. 근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치고 대종교 신자 아닌 사람이 어딨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 대종교가 어떤 종교로서 내 생활을 갖는다든지 그것보다 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단군을 섬기는 것보다 단군의 이상 그걸 이 땅에 우린 이미 그 단군이라는 천신사상이 있는데 그런 천신사상의 바탕 위에 그 한민족의 그런 어떤 부흥 발흥 그걸 목표로 삼거든요. 네. 제가 대종교의 어떤 교리에 깊은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북만주에는 대종교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대종교세가 엄청나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 민족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 가서 만나신 분이 이세영 선생이지 않습니까? 이세영 선생이 대종교 신자예요. 상교직에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았죠. 김자진 장군도 마침내 거기에서 대종교인으로 바뀌십니다. 네. 오늘 시간에 마지막 부분은 한 가지 설명만 듣고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간 우리 김자진 장군은 그냥 식객으로 머물렀느냐 아니면 거기서 어떤 막중한 역할을 맡았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면 시간을 마무리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객으로 그냥 단순하게 머무신 분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무호독립선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호독립선언서에 대해서 상세히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거기에 민족 대표 39인으로 김자진 장군이 서명을 하십니다. 그 서명을 한 그 정도 위상을 보면은 거기에서 뭐랄까 독립운동 방향을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일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선배들로부터의 지원과 조언을 듣기 위함이고 또한 참모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셨고 또 그런 위상을 갖지 않았나
그렇게. 네, 그다음? 오늘 13번째 시간은 우리 김자진 장군께서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무호 대한독립선언서 그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독립사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